이번 달에도 마이너스야. 결국 당신 월급은 그대로인 거지? 아마도 그렇겠지. 요즘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 오늘도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저녁은 집에서 같이 먹자. 진짜 이러다가는 큰일이네. 당신 월급으로 우리 생활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더 이상 줄일 생활비도 없는데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작년에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지 말았어야지. 지금이라도 그냥 팔아버리자. 팔고 월세로 들어가서 살던 차라리 전세 대출을 조금 받던 그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집 이야기가 왜 나와? 그리고 지금 팔면 얼마나 손해인 줄 알기나 해. 결혼할 때 아버님 어머님이 도와주셨으면 나도 그렇게 무리해서 안 샀을 거야. 그래, 알겠어. 돈 이야기 집 이야기만 나오면 요즘 싸우게 되는 것 같네. 당장 회사 사정이 좋아질 것도 아니라서 당분간은 아껴서 써보자. 당신 친구들 중에 돈 빌려줄 만한 사람은 없을까? 한 500만 원이라도 빌려오면 몇 달 동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나도 이미 생각해봤지. 근데 내 친구들도 다들 힘들어서 만나면 다들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직장 다니는 놈들이나 장사하는 놈들이나 여윳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있는 놈들은 오히려 더하다니까? 그렇지 뭐. 돈은 있는 놈들만 버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한 푼이 아쉬운 거고. 일단 최대한 아끼면서 버텨보자. 연말 지나고 내년부터는 회사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주말에 일용직이나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한번 알아볼게. 그걸로 얼마나 더 번다고 그래. 우리 당장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푼돈 벌어서는 해결도 안 나. 진짜 기운 빠지는 소리만 한다. 그렇게 돈 필요하면 당신이 나가서 일을 하던가? 아이 낳을 준비해야 한다고 나랑 상의 없이 그만뒀으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이에 애도 없잖아. 애 안 낳는 게 나 때문이야? 당신이 돈을 더 벌어와봐. 일단 애를 낳기 전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일하기 싫으면 조금 참고 기다리라니까? 내가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던 노가다를 하던 뭐가 됐던지 하겠다고. 집도 팔기 싫다고, 당신이 나가서 일하는 것도 싫다고 하는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친구들한테 돈이라도 좀 빌려와 보라고. 500만 원만 어디서 빌려오면 우리 몇 달은 문제 없다니까. 더 이상 나한테 돈 빌려줄 친구도 없어. 당신이라도 돈 빌려오라고 해서 내가 친구들한테 돌린 전화만 수십 통이야. 이제 친구들이 내 전화 오면 받지도 않고 피한다니까? 그건 당신이 친구를 잘못 사귀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 진짜 돈 나올 구멍 없으면 이번 달에도 적자를 면할 수가 없어. 내가 나가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기다리면 내년부터는 회사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잖아? 나도 당신한테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 거야? 당신 노력하는 건 아는데 나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결혼했어? 뭐?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솔직히 당신이 벌어오는 월급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거 알아? 몇 푼 안 되는 돈을 쪼개고 쪼개서 쓸 때마다 막막해지는 내 심정을 당신이 아냐고. 당신은 밖에서 일하고 월급 가져다 주니까 당신이 할 일이 다 끝난 것 같지? 나는 그 돈으로 어떻게든 쪼개서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매일매일이 피 말리는 심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더 벌어온다고 하잖아. 어차피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정 힘들면 집을 팔고 살림을 줄이면 되는데 당신은 내가 하는 소리마다 전부 불평불만뿐이지? 당신도 어디 한번 나처럼 맨날 집에만 들어앉아 있어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돈 생각이라도 안 나는데 하루 종일 나처럼 집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줄 알아? 지금 그게 자랑이야? 내가 벌어다주는 돈이 마음에 안 들고 돈이 더 필요하면 나가서 일을 하라니까? 집에 있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니까 잡생각 난다는 게 나한테 할 소리냐고. 이게 왜 자랑인데.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생활비 걱정 없이 펑펑 쓰면서 살고 싶어. 마트에서 장 볼 때마다 벌벌 떠는 내 심정을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한다고. 제발 내가 그래봤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너가 나가서 돈 벌어오면 내가 집에서 너 대신 돈 걱정할 수 있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잡생각 난다는 소리, 내가 한 번쯤 그 입장이 되어보고 싶다고. 아, 됐어. 남자가 돈 벌어올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나한테 나가서 돈 벌라는 소리만 하지.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5년째. 모든 일은 2년 전 아내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시작되었어요. 맞벌이 할 때까지만 해도 매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꼬박꼬박 저축하며 살았었는데 부부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버리니 생활비 쓰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었죠.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 가질 준비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작년에는 집이 없어서 생활이 안정이 안 된다면서 아파트를 사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우기더라고요.
저는 저축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았고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지금 사는 건 무리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어디서 헛바람이 들어서 왔는지 대출받아서 오늘 집을 못 사면 앞으로 영영 집 없는 거지꼴로 살아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작년 11월에 우리 돈 1억 3천, 부모님 돈 7천을 빌리고 나머지 2억 5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5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집을 샀기 때문인지 대출 갚고 나면 생활비가 늘 모자랐어요. 그래도 올해 초까지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잔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월급이 줄어드니 아내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달에도 또 적자야. 마이너스 통장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당신 진짜 친구들한테 돈이라도 빌려오던지 아니면 집에 들어올 생각 말고 밤새 대리운전해서 모자란 돈 맞춰놔.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너한테는 돈 벌어오는 기계로밖에 안 보이냐? 집에 들어오지 말고 밤새 대리운전이나 하라고? 그놈의 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이해 못하는 거야? 몰라? 나라고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냐고. 돈 벌어서 가정 유지시키는 게 남편의 의무잖아. 매달 적자 나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생각이야. 아니, 나도 이젠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다. 그래. 그러니까 주말에도 나가서 일당이라도 벌어오고 평일에는 새벽까지 대리운전이라도 해봐. 다른 집 남편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면서도 집에서 아무 말 못하고 산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300만 원 벌어오면서 할 말 다 하고 살 수가 있어? 뭐라든 상관없으니까 200만 원씩 더 벌어와. 그럼 나도 아무 소리 안 할게.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사람 취급 못 받고 이렇게 살 바에야 우리 그냥 이혼하고 따로 살자. 뭐야? 지금 당신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술 마신 거 아니지? 나 완전 정신 멀쩡해. 너가 몇 달 동안 돈 없다고 용돈 한 푼 안 줬으면서 내가 밖에서 술 마실 돈이 어디 있냐? 집에서 살림하는 거 힘들고 생활비 모자라다는 사람이 매일 낮에 배달음식 시켜먹고 나한테는 저녁에 라면이나 끓여주면서 이제는 집에도 오지 말고 밤새 돈이나 더 벌어오라고? 이런 결혼 생활 계속할 이유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자꾸 돈 벌어오라고 해서 삐진 거야? 알겠어. 바가지 그만 긁을 테니까 당신도 그만 진정하고. 대신 친구들한테 빌리는 게 좀 그러면 시부모님한테 빌려달라고 해볼까? 500만 원 정도는 당신이 이야기하면 빌려주실 거 아니야? 이 집 살 때 빌린 돈 7천만 원이나 갚을 생각해. 내일 당장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야. 미쳤어? 우리 샀을 때보다 시세가 5천만 원이나 떨어졌다고. 지금 팔면 원금도 못 건져.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차피 너랑 이혼할 거니까 이 집도 더 이상 필요 없어. 아니 감정적으로 애처럼 굴지 말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갑자기 이렇게 이혼한다는 게 어디 있어. 늦기 전에 당신 필요한 짐부터 챙겨. 내일 아침 출근할 때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을 거니까. 집 팔아서 대출 갚고 부모님 돈부터 갚고 나면 남은 돈 반 나눠줄 테니까 그거 맞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집 살 때는 4억 5천만 원 정도 들었지만 지금은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제가 급하게 금매로 내놓다 보니 3억 8천 정도의 거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남아있는 은행빚 2억 4천 정도를 정리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 7천만 원을 갖고 놨더니 이것저것 다지하고 수중에 남은 돈은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혼만큼은 못 해주겠다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3천 줄 테니 도장 찍으라고 해서 겨우 합의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아내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초반 3년 동안 같이 맞벌이하며 살기도 했고 제가 주기 싫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내와 이혼하고 지금은 보증금 5천에 월세 45만 원짜리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던 25평 아파트보다 훨씬 편하고 아늑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돈 벌어오라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은 미처 모르고 살았어요. 비록 시간도 잃고 아내 때문에 돈도 많이 잃었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쭉 재혼 안 하고 혼자 살 생각이에요. 남들처럼 억대 연봉 버는 직장은 아니지만 정년까지 다닐 수 있고 저 혼자 일해서 먹고 살면 별다른 일 없어도 저축하고 취미생활 즐기며 살 수 있거든요. 왜 진작 이런 행복을 몰랐을까? 왜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려고 그 고생을 했을까? 지난 5년이 너무 후회됩니다. 이혼한 전 아내는 다시 친정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이젠 돈 벌어다 줄 사람도 없으니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돈 벌어오라 친구한테 돈 빌려오라고 바가지만 긁지 않았어도 호구처럼 평생 월급 봉투 가져다 줬을 텐데 어쨌든 이제 와서는 성격 더러운 아내에게 고맙다는 생각뿐입니다.
덕분에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인생을 찾은 기분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